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 금요일 하루 쉬었다 온 건데 굉장히 오래 쉬었다 온 느낌입니다. 일단 월요일 마감한 시장은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특히 전보다 막판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찾아야 될까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체린 앵커와 함께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지 시간 4월 1일 2분기의 첫 거래일 미국 증시 마감 시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그러자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지수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0.6%의 하락이었고요. 39,600포인트 선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으로 반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내내 일정 부분의 낙폭을 기록한 채 움직이다가 장 막판에 일부 기술주들의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상승 반전을 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3대 지수가 지난달까지 5달 연속 올랐습니다. 이번 달에도 좀 이런 좋은 흐름을 이어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시장이 과매수 상태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상승이 또 나오기 위해서는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섹터별 흐름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했던 건 커뮤니케이션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글이 있었는데요. 오늘 개별적으로 전해진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2020년부터 진행돼 왔던 소송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생활 보호 기능을 켠 채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했던 유저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글 측이 추적을 했다. 이런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됐었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 측이 수십억 건의 데이터 기록을 파기하는 데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구글의 주가는 3% 가까운 상승으로 섹터를 견인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가장 약했던 섹터는 부동산 섹터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 리츠 관련주들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늘처럼 오르면 리츠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 그리고 자산 가치 절감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실 수 있고요. 리츠 관련주들 가운데 대장주격인 에퀴닉스의 주가가 3%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도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내림세를 보였다는 것도 한 가지 시장의 특징이었는데요. 지난 6개월간 가격이 150%나 상승을 했었죠. 이제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4월 19일 반감기가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의 오름세가 기대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트맵을 열고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볼 텐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좀 붉은 기운을 띠고 있지만 에너지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주 섹터에서 일부 종목들이 시장을 강하게 받쳐주는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자, 마이크론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 그리고 S&P 500 지수 전체 내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목표가를 20% 올려잡았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HBM 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전해줬고요. 주가의 경우에는 5.4% 오름세를 그리면서 이제 $120 선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홈디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클리컬 쪽에서 아주 강한 붉은색을 띠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지난주에 지붕 건설업체 SRS 디스트리뷰션을 180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분야에서의 입지를 확장하기 위한 인수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4조 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인수다 보니까 이 현금 소진 그리고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홈디포의 주가는 크게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자, 주가 4%대에 밀려났고요. $370 선을 하회한 채 오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M7 소식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말 사이 오픈 AI와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할 거다라는 소식을 전했었죠. 오늘 장에서 0.9%까지 상승폭을 확대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기타 AI 관련주들에도 훈풍을 불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의 주가가 오름세를 연출하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메타는 4거래일간 하락한 이후에 오늘은 반등에 나서줍니다. 1.2%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테슬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0.3%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모델 Y 가격 인상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이제 오늘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에 앞서 오른 바도 있었지만 오늘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M7 종목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get about the Magnificent Seven 하면서 이제는 It's all about the Fab Four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Fab Four라고 하는 용어는 과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영국의 밴드죠. 비틀즈의 별명이기도 했고요. 또 Fabulous Four, 완벽한, 환상적인 네 가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자, 이제는 더 이상 7종목들을 우리가 묶어서 부를 것이 아니라 시장 대비해서 그동안 선방했던 그 종목들을 다시 네 가지로 통칭해서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네 가지 종목은 애플과 테슬라, 알파벳을 제외하고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이 Fab4라는 새로운 용어가 앞으로 시장에서 쭉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특징주 4위에는 샘테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사에 해당하는데요. 지난주 발표했던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손실, 팩트셋 전망치보다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오늘장에서 7% 가까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하락 특징주들 가운데는 AT&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만 명 이상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죠.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상당히 민감한 개인 데이터가 유출됐다. 다크웹에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0.6%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7.5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업데이트된 공시자료에서 CEO의 보유 주식 매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의 여파까지 전해지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오늘 4%의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확인합니다. 네, 간밤에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채금리의 급등세가 있었고요. 여전히 견고한 미국의 경제 상황이 국채금리 급등을 가지고 왔다라는 분석이 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보시죠. 자, PC 물가지수를 잘 넘어서는가 했던 미국 증시,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2분기 어떻게 시작하게 될까, 기대감도 그리고 우려감도 참 많았습니다. 자, 일단은 간밤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ISM 제조업 지수 50.3, 그러니까 확장 국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자리하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1일 미국 구매관리자협회 ISM은 3월 제조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50.3으로 한 달 전에 47.8보다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최고치로 월스트리트 저널 전망치인 48.1도 크게 웃돈 겁니다. PMI는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이를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2월까지만 해도 제조업 PMI는 16개월 연속으로 50을 밑돌면서 2000년 8월에서 2002년 1월에 있었던 제조업 위축 이후 최장기간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ISM 측은 긍정적인 수요에 생산 역시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 경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신규 내구재 주문 지수는 51.4로 2월 49.2보다 상승했고, 제조업 경기 상승에 애틀레타 연은이 1분기 GDP 증가율 추정치를 2.3%에서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조업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블룸버그의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글씨가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익스펜션이라고 보이는 이 구간이 확장 국면이고요. 그 아래쪽에 빨간 글씨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위축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소폭이긴 합니다만 50.3으로 다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렇게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게 됐을 때 ISM 제조업 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번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준 다음에 다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위험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이건 역사적인 차트상의 데이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이어가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단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 급등세를 10년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다시 4.3%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가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국채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게 된다면 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채금리와 함께 미국의 경기지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단단하게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서학 투자자들의 바구니에 어떤 종목이 들고 또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학픽 기사인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900를 넘어서니까 매수세가 조금 줄어든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서학 투자자들은 지난 3월 20일에서 26일 사이 미증시에서 3억 6,696만 달러를 순매수했습니다. 직전주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평균적인 순매수 규모보단 여전히 매수 규모가 큽니다. 이 기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로 5,535만 달러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70대 초반에서는 싸다는 인식과 FSD 소프트웨어 무료 사용 발표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간만에 4,549만 달러의 대규모 매수 우위로 순매수 상위 2위에 올랐고 AI 수혜주로 꼽히는 TSMC, 엔비디아, 버티브 홀딩스가 순매수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면서 순매수 규모가 현저히 줄어든 엔비디아의 대체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도 확인됐습니다. 자,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5위권 내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딱 6위에 버티브 홀딩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의 과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액체 냉각 기술에 있어서 버티브 홀딩스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저희가 서학픽을 전해드릴 때 엔비디아가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확실히 순매수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바의 길이로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테슬라에 대한 순매수 일단은 지난 한 주 동안은 유효했는데 내일 또 인도량 발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이 서학 투자자분들의 빠른 대응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 도 함께 듭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나왔던 중국 전기차 소식과 함께 테슬라의 인도량 전망치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아디 직전 월에 비해서는 좋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실적면에 있어서는 어두운 전망이 함께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자, 비아디의 3월 판매량이 테슬라에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판매 대수는 94만 4천여 대로 이전 분기 대비 14.7%,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2% 판매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 내에서도 극심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판매 증가에도 영업이익률이 하락했습니다. 판매 대수 고성장에도 영업이익률이 3분기 7.6%를 고점으로 하락했으며 2024년 판매 목표를 400만 대에서 360만 대로 하향했고 베트남 공장 건설 시기도 3개 분기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1분기에 전 모델의 가격을 3에서 10% 인하한 만큼 수익성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업체가 적자 전환할 경우 전기차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는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네, 비아디의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아디의 전체적인 판매량 자체는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실적 면에서는 고개가 꺾이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를 상당히 불안하게 할 텐데 비아디는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7에서 10%가량 전 모델의 차량 가격을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비아디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의 가격 치킨 게임이 촉발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반면에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소식이 테슬라에게는 어떤 역풍으로 미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 자, 테슬라 자료도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건 로이터 통신에서 가공을 한 자료인데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인도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금 주춤하는 모습들. 물론 인도량 자체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영업이익을 챙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테슬라가 공정 라인 전체를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 조립 방식에서 모듈 조립식으로 바꾼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었는데 이러한 테슬라의 하나하나의 변화가 전기차 시장의 큰 판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큰 움직임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하나를 더 보면 좋겠는데요. 2024년에 전기차의 판매 그리고 수요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큰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가격 경쟁 그리고 테슬라의 공정 변화를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유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영사관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84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비트코인 가격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전일 같은 시간 대비 1% 빠진 비트코인 69,000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3,400달러 선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까지 함께 살펴봤을 때 금은 반대로 사상 최고가 랠리를 또 한번 펼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